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자TV 유신쇼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v.뉴커인에 접속해보세요. 유신쇼의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사자TV 유신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잠시 후 유신쇼 뉴스 까기가 방송됩니다. 윤문식의 디스 소리가 11시 41분을 알립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후원 좀 해라.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띠 뉴스 까기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네, 뉴스 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잡음이 심해서 정말 음악을 트는 노트북이 또 쿨러가 지랄 연병 널뛰기라고 있어서 지금 이제 전화 받는 노트북을 했더니 좀 잡음이 좀 들리네. 음악 트는 오늘은 좀 덜 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정말 거지 깽깽이 아프리카에서 가뭄이 한 2달 반이 지난 것처럼 월요일 화요일 거의 뭐 후원이 메말라서 뭐 기록을 또 세웠죠. 8개. 이틀 연속 하한가 바닷가를 기록하면서 결국은 이제 3일 만에 뉴스 까기가 진행됐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어제 이제 칼날바람님과 추혜님 그리고 또 소수의 또 시청자분들의 덕분으로 오늘 뉴스 까기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뉴스 까기 일부 뉴스 브리핑, 오늘 있었던 인터넷 방송의 사건 사고 그리고 시사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시청자 의견으로 꾸며져서 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미리 이제 방송하기 전에 뉴스 까기 하기 전에 이제 준비를 다 해놓는데 오늘 뭐 해준 게 있어야 준비를 하죠. 그래서 오늘 날림으로 뭐 준비를 많이 잘할 필요가 없어요. 기브 앤 테이크 정신으로 대충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재미없다고 하시면 바로 강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 보내드릴게요. 네, 박정희 이승만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이잖아요. 네. 자,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뉴스 까기 뉴스 브리핑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 엊그제죠. 화요일 날 여성가족부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갔다 왔습니다. 요 내용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성가족부 이제 방심위 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성가족부는 정부 기관이고,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제 제재기관,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좀 이제 방향을 좀 달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성가족부가 이제 원래 그 청계광장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 상당히 들락거리는 게 프리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역시 이제 대통령이 여성이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가족부한테 들어와 해가지고 여성가족부가 그 정부 서울청사로 세종이 아니라 저기 그 청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가 경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경호가 김경호. 내게 이런 경호가. 그래서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행안부 방문했을 때는 안에 들어갔거든요. 안에 커피숍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면회실에서 미팅을 했어요. 정말. 그래서 1시간 한 20분 정도, 10분 정도, 20분 정도 여성가족부 이제 담당자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아주 디프하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단 뭐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많이 놀라더라고요. 힐이 다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전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역사왕 조이팔님 감사합니다. 코봉이도 먹어라는 또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계속해서 소통하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확실히 이제 그 여성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여성가족부의 위상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 약간 이제 예전보다 확실히 청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 이제 일단 방심위에서 얘기할 때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분위기는 그랬다. 그래서 이제 인증샷을 찍는데 앞에 경찰들이나 경호원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찍으려다가 이러다가 잡혀가는 거 아닌가? 여기야 왜 찍어요? 아이씨 IS예요? 저는 YS인데요. 아이씨가 김영삼이야? 아니 유신인데요. 잡혀갈까봐 소심하게 멀리서 그냥 배경만 보이게끔 거기에 은행나무가 나무가 있어가지고 청사가 잘 안 보여요 건물이. 아무튼 좀 쫄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부 얘기가 다 끝났고 이제 핵심은 오늘이죠. 두둥 뜨그덕 유승사자가 왔다.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방심위를 찾아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목동에 있어요. 그죠? 오목교역 2번 출구에 좀 걸어서 한 10분 안짝 거리에 방송회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아주 큼지막하게 이제 그 표식이 있는데 이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또 청담동 유 선생님 모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디 갔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심위 규제 어렵죠? 너무 깐깐하다고요? 앞으로 더 깐깐해질 거예요. 자, 방심위의 인터넷 방송의 유승사자 그리고 사관으로 이 죽을 사자 사관 데스노트를 쓴다고 해서 유승사자라고 불리고 있는 자 유신이 가서 과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유신이 가서 얘기한 건 5가지예요. 5가지만 포인트만 하시면 방심위의 규제에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방심위가 서비스 업체 아프리카 TV, 팝콘 TV, 다음팟 이런 관계자들을 모아서 티타임을 갖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진일보된 발전이 있었던 것이죠. 요즘 워낙 보도가 되고 난리 지랄 연병 댄스 브루스 차차차 딜리리 만보 에스프레이스 그라디아라스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인터넷 방송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는 5대 방송 어떻게 유신이 전달을 했는지 프린트 보시고요. 프린트 없다고요? 친구 거 보시고요. 친구도 없다고요? 나가. 자, 첫 번째입니다. 여자친구를 성상납 한 사건 및 여자친구 이용한 유사 성행위 음란 방송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 사건을 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대륙에서 베스트 BJ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포함한 여러 명의 여성을 성상납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여자친구를 음란 방송을 시켜서 유료 아이템을 획득하는 돈을 주고 여성들을 고용해서 유사 성행위 및 강제 노출, 만취한 여성을 강제로 옷 벗기려고 하는 그런 그 포주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일단 그쪽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일단 성상납 사건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한다고 지금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계속 오는데 저 문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정인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연말이라 그런가 지금 어디 야유회 가셨나 일단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2번째는 최근 이제 이틀 전의 사건이죠. 한 여성 그 리니지 BJ가 있는데 사귀던 남자가 이제 자기는 이제 거부를 했는데도 원하지 않는 임신을 시켜가지고 자신이 이제 그 낙태 수술을 받는 날에 그 남자 BJ, 그러니까 남자친구였던 BJ는 방송을 열고 소고기 먹방을 했다. 그래서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다 폭로를 해버렸는데
그 남자친구였던 남자 BJ가 주변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갖고 있고 그 돈으로 유료 아이템을 쏘고 다니면서 그 쏜 대가로 여비제이와 함께 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그러면서 같이 이제 MT를 다녔다 뭐 이런 내용을 폭로를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남자친구 BJ가 여러 여비제이들의 주요 여비제이들의 열혈팬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인방겔이나 이런 데가 좀 시끄러웠었는데 그 좀 더 이거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사건이 일단은 트루에 가까운 내용인 것 같긴 해요. 아무리 본인이 화가 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 여성분도 그걸 폭로하다가 결국은 떠나셨어요 멀리. 그래서 일단 뭐 혹시라도 뭐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은 뉴스 커뮤니티에 꼭 제보를 더 추가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검찰 진행 상황에 따라 요 자료도 그대로 전달할 겁니다. 이메일로. 이메일 따왔어요. 명함을 받았으니까 이메일로 쑥쑥쑥. 네. 기다리세요. 유신이 야속해. 이용정지 동동 6개월 동동. 네. 그래서 그 대륙에서 아웃되면은 팝콘 TV만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자, 첫 번째가 이런 거였고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여성 BJ들과 남성 BJ들의 선정적인 음란 방송. 그래서 이제 남성 BJ들이 유행하고 있는 여성 게스트 섭외 후에 술을 많이 먹이고 노출을 하거나 성희롱 및 스킨십을 통한 성희롱의 성추행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자료. 그리고 파트너 BJ들이나 수익이 좋은 여성 BJ들은 노출해도 봐주고 인기가 없거나 뭐 그런 백이 없는 사람들은 규제를 하고 이런 형평성 없는 규제, 음란 방송 규제 요거를 이제 묶어서 또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 범죄자 및 오프라인에서 범죄자 범죄 자랑.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아무런 제재도 없이 오히려 파트너 BJ를 주고 상까지 주는 이런 어이가 없는 그런 경우를 겪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시간이 지났지만 그에 합당한 제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방송에서 자랑하는 행위들. 그럼 얼마 전에 이름만 대면 아는 돈 많이 버는 남캠들이 셋이서 3대3으로 술 먹다가 싸움을 했는데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을 폭행했다.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벌금을 500을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듯이 마치 뭐 자기가 영화 속의 주인공 같았다라는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자기 그 팬클럽 회장이 회사에서 그 횡령을 해가지고 한 4억 원을 횡령해가지고 1억 5천 가까이를 풍선으로 쏘고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을 계좌로 쌌는데 그걸 꿀꺽하고 지금 저 그때 그 기념일 챙기고 지금 뭐 게임한다고 지금 잠수 탔죠. 뭐 마지막에는 뭐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라고 했는데 뭘 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문신을 하거나 조직폭력배 경력의 BJ들이 폭력 미화 방송 그러니까 이런 문신 같은 것도 방송에서 못 나오게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옛날에 박재범 나오면 이렇게 우통 벗으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문신 딱 해놓고 그 놓고는 뭐 자기가 뭐 어디 폭력 조직에 뭐 자기가 좀 뭐 싸움 잘해가지고 폭행해가지고 경찰서에 갔었다는 동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해가지고 청소년들 보는 방송에서 마치 그 이런 폭력적인거나 이런 그런 걸 하는 것이 무슨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례들을 몇 개를 이제 들어가지고 제공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장애인 및 여성 비하, 지역 감정 발언. 인기 BJ들이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비하하고 여성에 대한 성적인 비하 발언을
아주 이따가 내가 또 아이돌 걸그룹 관련된 사건을 말씀드릴 텐데 진짜 뭐 채팅뿐만 아니라 정말 개막장입니다. 그런 BJ들을 파트너랍시고 베스트 BJ랍시고 뽑는 수준 자체가 천박하고 정말 저질이고요.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두 인기 BJ는 아무런 제재 없었던 거를 또 얘기를 해줬고요. 여성들에 대한 심각한 비하 발언,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일베 성향의 후원자들의 별풍선을 쏜 뒤에 지역 감정 리액션, 뭐 홍어라든가 응딩이 시티라든가 이런 리액션이나 미션을 줘가지고 고인을 모욕하는 행동.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 대륙의 사설토토 방송 범람. 사설토토 업자들이 이용자들의 아이디를 해킹해서 사설토토를 홍보하고 사설토토 업자들이 시청자 수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이거를 사실상 대륙에서 방치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료를 들고 가려고 했었는데 첫 만남이기 때문에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들을 일단 전달을 했고 자료는 이메일로 이제 요 담당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루트가 뚫린 거죠. 소통의 통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한 사람씩 자료나 이런 걸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그쪽에서 이제 심의 각 담당 팀에 배정을 해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소위에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6개월 정지. 내게 강 같은 정지, 내게 영원한 정지. 그래서 정지를 그리고 그 대륙에서 정지를 먹으면 다른 플랫폼으로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하는 그것도 대안을 논의해서 대안을 만들기로 일단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심각한 문제 있는 방송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플랫폼 와가지고 또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만남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부터 자료가 한 명씩 갈 겁니다. 한 명씩 여러 명 보내고 싶지 않아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one by one 한 놈씩 그래서 지금까지 벼르고 있었던 방심이 같은 경우에는 그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여성가족부와 방심이 그 갔던 인증 다 했습니다. 뉴커 토크박스 가시면 꼬꼬사랑님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뉴커 토크박스 클린 캠페인 게시판에 가시면 그 앞에 갔다는 사진 인증을 다 찍어서 올렸으니까 얼굴은 좀 보지 마시고 갔었다는 것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증샷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누군 뭐야 게시판에 방심이 여가부 미팅 거짓 지인들이 두 곳에 근무해서 물어보니 미팅 아니라고 함 민원 제기 정도라고 함 최대한 조입할 사진 올리고 진짜인 마냥 대단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방심이 여가부 미팅 거짓 지인들이 두 곳에 근무해서 물어보니 미팅 이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자기 지인이 근무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민원 제기? 그럼 미팅이라는 뜻이 뭐야? 민원이든 뭐든 만났긴 만났다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제목은 방심이 여가부 미팅 거짓 그래놓고는 민원 제기 정도라고 함 사진 올리고 진짜인 마냥이라고 하는데 아니 거길 갔으니까 사진을 찍었죠 배경으로 이제 인증샷을 올려도 못 믿겠다 뭐 어쩔 수 없지 그거야 저런 사람들은 진짜 저런 사람들은 뭐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저런 거는 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무슨 자 세 번째는 그 다음 TV 팟 그 개인 사업자 아이디 정산을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보름이 넘었죠. 이제 뭐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년이 될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후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어이가 없죠, 진짜로.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인데, 그리고 제가 그 카카오의 사이버 윤리실에도 두 차례나 글을 남겼는데 똑같은 말로 일관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고, 진짜 본사를 찾아가야 되나? 본사 찾아가도 똑같은 얘기 하나 좀 들어보게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니 그 큰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실수를 했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어야지. 끝까지 다 자기들이 인정을 했거든요. 잘못에 대해서. 캐시 담당자가 정산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용약관이나 사전 고지에 그 표시를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안 된다. 기다려라. 근데 그 지하철에서기 때문에 큰 소리 못 쳤는데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냐. 내가 이러다가 망부석이 되겠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이 2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하고 시청자들한테 받은 후원인데, 그걸 가지고 내부 방침이란 이유만으로 본인들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지일관으로, 나쁜 초지일관이죠. 사례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래.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 대륙의 BJ 방송에 걸그룹 타이티가 초대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성희롱 채팅글이 도배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걸그룹 멤버가 그 얘기를 이제 세계의 섬 발언을 했었죠. 대륙에서 활동하고 있는 BJ 티모 씨가 걸그룹 타이티를 초대한 방송에서 채팅방에서 다수의 사람들의 심각한 성희롱 발언을 그대로 방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BJ는 이러한 막장 채팅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채팅방 매니저를 지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해당 방송 채팅창에는 타이티 멤버들을 보고 있는데도 첫 경험은 언제 해봤느냐? 세계의 섬 해본 적이 있느냐? 뭐 멤버 이름을 말하면서 핑크 삐리리리를 뭐다. 그래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 없는, 직접 뉴커에 가셔서 세계의 섬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놀라운 점은 타이티의 멤버 중 한 명이 여성 멤버들입니다. 해당 내용을 방송에서 그대로 소개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이 세계의 섬을 가봤냐고 그러는데요, 라고 멘트를 하고, 이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운영자들도 제재가 없고, 이제 요즘 들어서 뭐 신인 걸그룹들이 검은 대륙에서 이제 홍보를 새 앨범이나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자격이 안 되는, 전혀 준비가 안 된 BJ한테 그걸 연결을 해주니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윤정신과 뮤지가 진행했던 형만 믿어, 거기서 김동완 나왔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아래까지 영혼까지 털렸죠. 김동완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김동완은 피해자인데 본인이 사과하고 다니고, 거기서 뭐 그 여BJ가 M 윈도우 인생, 그 다음에 이제 한 남자 BJ가 퇴물 발언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희생자가 처음이 아니야. 이 그저 타이티가 처음이 아니라 걸스데이. 진행자가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뭐 시켜가지고 먹는데 그냥 편하게 하라고 해가지고 편하게 했는데 무슨 뭐 진행자를 무시했다는 둥, 그러잖아요. 무슨 젓가락을 같이 여러분들 젓가락 같이 써요? 상식이에요. 지금 저 YTN이나 이런 데 보면 광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공익 캠페인 덜어먹고 이렇게 익혀먹고 하라고. 왜냐하면은 감염 때문에 가족들끼리도 국을 떠서 먹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 그 찌개에다가 숟가락을 넣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국자를 항상 두고 국자로 떠서 먹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감염이 걸리질 않는 거예요. 감염이나 이런 질환이. 근데 한 찌개에다가 막 숟가락 집어넣고 지랄 뭐 이건 섞여야 맛있다는 중 연병 땜병 그냥 브라질리아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걸스데이, 김동완, 타이티 뭐 등등이 지금 이제 희생양이 나오고 있는데 요건 이제 그 기획사에 아직 연락은 안 해봤어요. 제가 오늘 밖에 있어가지고 연락해 보면 또 대략 난감하겠죠. 뭐 한 달 동안 BJ가 돼서 방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아마 두고두고 아마 남을 것 같아요. 멤버가 이걸 읽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묻히려고 했으나 아시다시피 놓치지 않고 벼락처럼 제가 또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새벽에 올렸습니다. 자, 요 내용이 있고 이제 요거 하고 잠깐만요. 세계의 섬에 가봤냐? 요거 그 자질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BJ들한테 연결을 해줘가지고 결국은 연예인들 사단 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제가 지금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원래는 이제 방송하기 전에 정리를 해놓거든요. 10가지 키워드를. 근데 지금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유명한 BJ인데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좀 지난 사건인데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숟가락 삿대질 사건인데요. 예, 숟가락 삿대질. 유명한 이제 그 개그맨 출신 BJ가 만취를 해서 술을 먹은 다음에 이제 시청자가 한마디를 하니까 그 시청자에게 쌍욕을 하면서 숟가락으로 삿대질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요게 이제 다시 보기나 이런 게 다 삭제가 다 됐었는데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 BJ이고 그다음에 공인이잖아요. 연예인인데 아무리 그 인터넷 방송이지만 너무 막 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방심위에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뭐 아무리 자기가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도 숟가락으로 삿대질하면서 이 쌍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대륙의 BJ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19세를 걸면 시청자들한테 걔 쌍욕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19세를 걸더라도 시청자들한테 쌍욕을 해서는 안 되죠. 상대방이 먼저 했다는 뭐 하면 강퇴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튼 이 논현동 숟가락 삿대질 아주 뭐 상당히 좀 알려진 사건인데 이것도 기사화할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뉴스 브리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시사 쪽 정리하고 2부 시청자 의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오세이돈 분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년 총선에도 나오시려고 많이 놀았죠. 오세훈 대한민국이 극복할 것은 포퓰리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1일 지금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극복해야 할 게 있으면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치대학원 강연에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강행했다가 시장직에서 물러났던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에 포함된 오 전 시장은 또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며 반포퓰리즘 선두에 계속 서겠다. 이 오세훈을 찍어준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 반포퓰리즘이라는 거가 이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로 막 공약을 남발하고 이런 건 나쁘지만 기본적으로 복지가 이 선진국들이 왜 선진국들입니까?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선진국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경제 규모는 세계적인데 왜 선진국이라고 불리지 못합니까? 정치 수준이나 복지 수준이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투명도나 언론의 자유라든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선진국에 가깝다.
저희는 절대 결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은 경제적인 발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수준, 그 다음에 복지 수준, 예, 그런 부분들이 갖추고 있을 때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복지가 과연 퍼플리즘이라고 불릴 정도의 복지인가? 요걸 좀 말씀드리면, 이 오세훈이라는 분께서 시장을 하시면서 세빛 동동섬, 그다음에 디자인 서울이라 가지고 시멘트 공구리를 많이 하셨어요. 나는 이 오세훈 이 전 시장이, 오세훈 씨가 변호사 출신이 아니라, 이건 뭐 이 이명박과 같이, 이 저 건설 회사 출신인 줄 알았어요. 뭘 그렇게 다 시멘트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나는 멀쩡한 강에다가 시멘트로 세빛 동동섬 만들어 가지고 파탄을 만들어 놨을 때, 정말 이 사람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 꼬인 거를 박원순이 풀어놨더니, 와, 어벤져스에도 등장했다고. 보수, 극보수의 혐오층들은, 이거 어벤져스까지 나도 지랄 연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세금 들어간 게 지금 얼만데, 거기에 막대한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이 세수가 들어가가지고 그럼 해결이 된 건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자, 오세훈이 말한 이 급식, 학교 급식이 과연 포퓰리즘인가? 아이들에게 부모님, 그 아이들의 부모나 가족들이 낸 세금으로 그 급식을 주는 게 왜 포퓰리즘이냐? 그러면 그 급식을, 학교 급식을 반대하고 주민 투표를 하자고 해가지고 수백억 원을 날려먹은 게 어떤 게 더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죠. 자기가 대선 후보로서 보수 결집을, 그러니까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충분히 그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을 그 주민 투표로 날려먹고, 그 다음에 세빛 동동선 포함해가지고 시멘트로 공구리, 뭐 수상 택시네, 무슨 아라뱃길이네, 시멘트 공구리 쳐가지고 다 말아먹어 놓고는, 이명박하고 거의 뛰어오죠. 오세이돈, 그 다음에 이제 지우스, 뭐 이런 걸로 이제 하고 있는데, 자기가 다 말아먹어 놓고는, 지금 저 홍준표 경남도지사하고 똑같아요. 아니, 그게 충분히 예산이 지행 가능하니까 해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감사를 받아라. 아니, 경남교육청은 독립적인 교육청인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어차피 감사원 감사를 받거든요. 경남 그 교육청이. 근데 거기에다가, 야, 도지사의 게 그걸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주의료원도 그렇게 해가지고 없앴거든요. 진주의료원이 그 지역에서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노조가 강성이래요. 아니, 정규직들이 월급 받아가는 게 강성입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조직원의 정규직이 많으면 거기는 강성노조고 귀족노조가 되는 거야. 거기에 비정규직이 정말 많으면 거기는 이제 강성노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사고가 상당히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여당의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학교 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하는 게, 그러면 대표적인 주자가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세요. 지난 대선에서 어땠습니까? 노인 양반들 20만 원씩 준다고 뻥치셨잖아요. 뭐 해주겠다. 지킨 게 하나도 없어. 대표적인 포퓰리즘 그 대표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놀고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양희은 해설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밤지 새우고 세빛 동동섬 안 갈았냐? 너 이름이 뭐니? 대통령? 웃기지 말고 노숙자 가서 급식 배달이나 해라. 네. 노숙자 급식소에서 그냥 급식 배달이나 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갑니다. 자, 다음 내용. 자, 서울시향 성추행 반전.
피해 주장 직원 구속영장 청구. 이건 또 뭐 식스센스의 반전이 예, 뒤집어졌네요. 박연정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낸 직원 9명도 입건. 정명훈 감독 비서도 연루 정황. 경찰 배후 경위 수사 주력.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양악단 대표가 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가해자로 몰린 박 전 대표와 피해자로 여겨진 서울시향 직원들의 신분이 뒤바뀌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 사태로 지난해 12월 대표직을 사임한 박 전 대표가 명예를 회복할 계기가 마련되지 주목된다. 경찰은 사건 배후의 존재와 경위 파악의 수사를 모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회부서는 박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온 서울시향 직원 39살 광모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12일 밝혔다. 나머지도 동참한 사람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곽 씨뿐 아니라 고소를 한 다른 직원, 회식에 참석했던 서울시향 및 예술의 전당 직원 등 30여 명을 차례로 조사한 결과 곽 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주장이 거짓말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냄새가 좀 나는데. 경찰은 또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곽 씨 옆에 앉은 적이 없다는 진술이나 성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 같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게 내용인가? 물론 무고가 무서운 죄이긴 합니다. 근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냄새가 나긴 하는데 일단 뭐 전 서울시향 여성 대표와 정명훈 그 지휘자와의 이제 뭐 논쟁이겠습니다만은 냄새가 나네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주당분들을 위해서 이 좀 기사를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세계 1, 2위 맥주 회사가 합병을 했다고 하네요. AB 인베브 124조의 사브 밀러를 인수했다고 하네요. 벨기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맥주 회사 아노이저 부시 인베브와 2위 업체인 영국 사브 밀러가 11일 합병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다고 하네요. 124조. 어마어마하네요. 이 뭐 우리가 뭐 상상도 안 되는 돈인데 하여튼 뭐 이 1위 업체가 2위 업체를 꼴까닥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맥주는 왜 맛이 없을까요? 네. 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내용인데 요거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산채로 털 뽑아서 발버둥, 구스다운 거위들의 비명. 우리가 이제 거위털이나 이런 거위 이렇게 뭐죠? 옷 있잖아요. 외투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불 만드는 거. 근데 이제 고구의 털들이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이제 저 어디야? 그 해외 쪽에서 패딩 만들 때 이게 나오는데 거기에 살아있는 그 거위를 이게 가슴털 이렇게 뽑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털을 필요하다고 외계인이 잡아다가 하나씩 뜯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아주 온몸이 짜릿짜릿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뜯으면서 살이 찢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꼬맨답니다. 마취는 당연히 안 하겠죠. 꼬매가지고 다시 또 털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산채로 털을 뜯고 그거를 한 최대 10번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살을 해가지고 고기를 이제 유통을 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하고 가슴 쪽 털이 또 이게 수요가 많아가지고 아주 뭐 털을 뽑는다고 합니다. 아주 뭐 유럽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요거 금지를 했는데 여기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정말 끔찍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이 가장 그 잔인한 동물이라고 하는데 정말 아주 희리탈 내용이에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간이 무섭다. 요거를 좀 또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원 가자더니 길에다가 노인을 버리고 간 뺑소니범. 정말 씨를 발라먹을 수박통 같은 인간이죠. 네. 참 아주 별 거지 같은 경우를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할머니를 차로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고가 나자 병원에 가자며 할머니를 태우고 가다가 길에 버리고 그대로 갔대요. 지난달 14일 아침 약수터를 물을 뜨러 나갔던 73살 신모 할머니는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다. 신호위반을 한 승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할머니를 들이받은 건데 범인들은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할머니를 자신들의 차에 태웠다. 하지만 800m 정도 떨어진 이곳 시장 입구에 할머니를 내려놓고는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를 진술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운전자 조모 씨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양모 씨 2명을 붙잡았는데 일용직 노동자였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 처리에 돈이 많이 들고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도망쳤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들도 이제 부모님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건 현장이 보존되면 아무래도 불리하니까 그 사건 현장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이제 할머니를 태워가지고 시장 앞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니까 거기다 버려놓고 가면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아주 거지 같은 인간들이네요. 이런 인간들은 아주 그냥 주둥이를 그냥 광안대교 길이 한 3배로 확장 공사를 해줘야 정신을 차리지. 아주 뭐 궁뎅이의 전투기 3대 정도를 좀 착륙을 시켜야 정신을 차리는 인간들이죠. 자, 단신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일 위안부 문제 조속한 타결 약속했지만 여전한 시각차. 그냥 야수꾼인 신사를 불지르면 되고요. 선거구 확정 협상 또 결렬, 법정 시한 넘기나. 국회의원이 법을 안 지키니까 다 잘라버리면 되겠죠. 지금 국회의원들 다 구속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법을 어겼으니까. 선거구 확정도 안 하고. 그래서 여야 가릴 거 없이 다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다 가압류해가지고 1인당 1,000억씩 국민에게 배상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회도 불지르고 싶네요. 그러면 안 되겠죠. 법치주의 국가니까요. 자, 유엔군 추모 전세계 동시 묵념 63년 만에 전우곁 안장. 11월 10일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날이다. 그러면서 전쟁하고 자빠졌죠. 시리아나 뭐 이런 쪽에서도요. 연병 지랄하고 자빠지 실천을 해야지. 자, 류원산 남북관계 전망 밝아 시간은 좀 필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연병 초당파 방중의원단 회동 김정은 내년 4월 방중 보도는 부인. 남편 하세요. 연병 짜장면 먹다가 똥 싼 소리하고 자빠졌. 휴전선 북한 움직임 감시 4단급 무인 정찰기 내년 배치된다. 지랄 연병 또 세금에 처먹을 거네. 어디서 또 종이 비행기 날리려고 연병하고 자빠졌어. 아니 무슨 뭐 배 만든다고 해놓고 사기 쳐먹고 지랄 연병 전투기에다가 무슨 민간인 GPS 달아놓고 연병 땜병 하더니 뭔 또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하기는 아니 알려줘도 못해. 아니 연평도 포격사건 때는 북한에서 전통문으로 알려주는데도 모르고 있던 등심 3근짜리가 지랄 연병 딴따라고 자빠졌네. 북한이 전통문 보내면 그거라도 인지하고 자빠졌어. 연병 땜병들아. 아니 우리 영해에서 천안함 반파되는 것도 모르고 연평도 불바되는 것도 다 그 병력 이동하고 막 포 배치하는 거 다 알려주는데도 대비 못해가지고 지랄 연병 개 털려놓고는 연병 배고파서 목함질에 3개 먹고 트름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연병 먹고. 군의관 욕설 모욕에 상처뿐인 의병 전역. 제대하려 일부러 손가락 부러뜨렸지. 너 이 삐리리 군대가 너 놔줄 것 같아? 어느 전역병사의 눈물. 이모 씨는 올해 5월 의병 전역을 했는데 한국과 일본에서 작가로 활동하던 중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2013년 28살의 나이에 군에 입대했던 그는 늦은 나이에 군대에 왔지만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주변 선후인과의 격이 없게 지냈고 부대 간부들도 이 씨의 군생을 칭찬했다. 그러던 중 악재가 닥쳤는데 지난해 10월 16일 부대 유격 훈련 중 왼쪽 검지 손가락이 탈구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곧바로 인근 군부대에 후송돼 치료를 받고 부대를 복귀했다. 다음날 치료를 받았는데도 다친 부위의 통증 가라앉지 않았고 통증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다. 이 씨는 통증 강도를 1에서 10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6 정도였는데 갈수록 심해져 10에 달하기도 했다며 너무 아파서 계속 손을 가슴보다 위로 올리고 다녔다고 전했다. 이런 모습에 일부 부대 간부는 군 생활 끝내려고 일부러 손가락 부러뜨렸지라는 말로 이 씨를 더욱 힘들게 했다. 그놈의 그 갈비뼈를 부러뜨려 놓고 괜찮지? 갈비탕 먹으면 나을 거야. 이렇게 해봐야 될 거죠. 이런 간부가 아니라 간땡이가 부었나 이런 싹스핀 찌끄레기 같은 인간들이 어디서 지랄 연병 이게 간부냐? 이런 썩은 돼지 간을 3톤을 먹여버라니까 이 쭈꾸미 찌끄레기 같은 인간들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일선 부대의 군병원 진료를 받기는 쉽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군병원 외래 진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없었다. 군병원 군의관은 통증이 계속되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 영구야? 모르겠는데요. 근데 왜 군의관을 하고 자빠졌어? 거기다가 청진기 들고 자빠졌어. 아니 지가 모르면 거기 왜 앉아있어? 민간인 병원이라도 보내야지. 지가 무슨 영구야 땡칠이야? 잘 모르겠는데 하면 치료가 돼? 군병원 민간병원 진료를 권유했다. 이 씨는 결국 휴가를 내고 민간병원을 찾았다. 군에서 원인을 찾지 못했던 통증의 원인을 그제서야 알게 됐다. 그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이었다. 부대 복귀의 의병 전역 절차를 위해 대기하는 사이에도 통증은 계속됐다. 지속적인 통증 과정에 일어나는 돌발성 통증은 견디기 힘들었다. 지난 2월 13일에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중대장인 A대위가 바로 달려와 자신의 차량으로 이 씨를 인근 군병원으로 데려갔다. 응급실에 대기한 지 30분 군의관 B대위가 왔다. 그는 이 씨를 보자마자 대뜸 이 새끼 우리 병원에 아니잖아. 처음 보는 새끼인데 니까짓 게 CRPS라고? 너는 규정 딱 봐도 상급이야. 군대가 너 놔줄 것 같아? 라는 욕설과 인격 모독을 쏟아냈다. 또한 이 씨를 데리고 간 중대장이 CRPS 진단 서류를 등을 보여줬음에도 오히려 서류로 이 씨의 해당 부위를 부채질해 고통을 가중시켰다. CRPS는 미세한 바람으로도 자결통을 느낄 수 있어 일종의 가혹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 이 씨는 부남의 비대위를 폭행 및 모욕죄로 군검찰에 진정했다. 당시 이 씨를 데리고 군병원에 갔던 A대위는 참고인 조사에서 이 씨에게 욕을 하고 조롱한 비대위의 행태를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진정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 씨는 분명히 욕을 듣고 서류를 부채질로 했다. 중대장이 증언했는데도 어떻게 증거가 없을 수 있냐며 억울해했다. 의병 전후 이 씨는 현재 보훈처에 국가유광자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CRPS 질환은 물론 심각한 우울증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으며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해 하루에 30알 가까운 알약을 복용 중이다. 아니 군대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한국과 일본에서 작가로 활동한 중에 국방의 의무를 하고 싶어서 본인이 거부도 안 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늦은 나이에도 군에 입대한 사람을 유격훈련하다가 손이 부러져가지고 그 통증을 호소하고 하고 있는데 한 놈은 의병제다라고 수순다 그러고 군의관이라는 인간은 모르겠다 그러고 다른 또 군의관 장교는 와가지고 정말 군대에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선진국 아니라고. 우리나라 국방부 하는 걸 보면 주먹구구입니다. 아직도. 왜 우리 국방부가 미군에게 의존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막대한 국방비 예산을 다 헤쳐먹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북한하고 상대가 안 되는 예산을 매년 쏟아붓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막대한 국방 예산을 붓고 있는데 미군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이건 창피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방산비리로 수백조 헤쳐먹고 지금 수십조 나왔는데 그거 덮느라고 바쁘잖아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군부 독재 국가가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병사들을 그냥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고 누가 목숨을 바쳐서 누가 최선을 다해서 국방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이러니까 똥꼬에 힘줘가지고 혈압 올려가지고 빠져나가고 멀쩡한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수술해가지고 군면제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군대에서 군인들의 인권이나 이런 걸 그 챙기고 제대로 된 그런 대우를 해준다면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기피하는 사람보다. 근데 군대 가서 저렇게 장애 얻고 부상 당해봐야 누가 위로도 안 해주고 그 지뢰 폭발해가지고 뭐 난리 쳤잖아요. 뭐 목함 지뢰 사건에. 근데 다른 지뢰 사건으로 다쳤는데 민간 치료가 안 된다 해서 민간 치료 받았는데 국가 지원도 안 된다고 해놓고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막 비판하니까 그때서야 검토해 보겠다고 지랄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국방부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사건이 터지면 그때 잠깐 했다가 자 다음 내용입니다. 취업자 수 늘어 지표와 현실 사이 괴리감에 지랄 연병 오고 자쁘네. 취업자가 늘어 연병 그냥 이거 어떤 놈이 이거 조사한 거야 이거 아주 그냥 취업자가 늘기는 네 인생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 지옥 같은 그 삶이 늘어나라 이런 고무줄 빤스 고무줄 같은 인간들아. 아이고야 헤렛 추우혜님 팝콘 20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취업이 뭐가 늘어? 지금 정규직 내몰고 지금 비정규직도 지금 간당간당하고 하청 재하청하고 자빠졌네. 연병하고 자빠졌네. 이것들이 지랄 연병 진짜 한번 4.19 맛을 느껴야 독재자에게는 항상 잘 통하는 맛이 있죠. 이제 4.19, 5.18, 60, 항쟁 독재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맛입니다. 그래 이 맛이야. 네, 이 박근혜 정부에게는 4.19의 맛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지금. 취업이 지금 누가 취업이 돼? 주변에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저기 놀고 있고 이제 집구석에서 빤스에 하나 입고 그냥 유니폼이요 빤스가 왜 이것저것 입으면 좀 엄마가 또 세탁할 때 뭐라 그러고 혼자 살면 또 귀찮잖아. 그래서 집에 오면 유니폼이 빤스야. 빤스고 우왕님 팝콘 1개 감사합니다. 빤스에 궁둥이 박박 끓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지금 일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는데 취업률이 늘었대요. 에? 그 빤스만 입고 있는 그 백수들의 빤스 그 고무줄 길이가 늘어났겠네요. 어디서 개수작 떨고 자빠졌어 이것들 아주 그냥. 한 달 동안 안 빤 빤스로 그냥 얼굴을 씌워버라니까 연병을 똥똥으로 줄게. 자 남아공 절도단 한국 편의점 은행 돌며 마술 같은 밑장 빼기. 이럴 때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 편의점이나 은행에 아귀를 갖다 놓으면 돼요. 외국 놈이라고 봐주지 않을 것인게 첫 판부터 밑장 빼기냐? 야 도끼 가지고 와. 네가 지금 외국인인데 나를 속였다는 거에 모든 걸 걸겠어. 그래서 편의점이나 은행에 아귀의 도끼를 갖다 놓는 걸로. 그래서 저 타짜의 아귀의 도끼를 갖다 놓고 바로 적발되면 그냥 처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우스운가 봐요. 이렇게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어 한국 사람들. 아무튼 뭐 남아공에서 원정이 와가지고 얘네들이 좀 멍청한 게 우리나라는 CCTV 천국이거든. 근데 이제 밑장 빼기까지는 했어. 근데 그 입구 앞에서 돈 나누고 있어. 그래 꺾어보고 해야 이거 내가 수고했어 가는데 그나 따라라가자 우가. 아니 바보도 아니고 그 대충 검색을 해봐도 저기 뭐야 대한민국 CCTV 천국인데 알바 천국 정규직이나 이런 게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알바 천국 CCTV 천국 모텔 천국 야동 천국 근데 거기 앞에서 CCTV 앞에 돈 나누고 있더라고.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것 같아요. 아무튼 저 부부젤라로 귀시야 대기를 날려보냅니다. 아마 남아공 국민들도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젤라로 똥침을 한 10회 정도 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내용이고요. 옥중 사기 도와준 집사 변호사 말동무 한 번에 30만 원. 교도소에서 수감된 일부 부유층의 잔심부름까지 맡아 하던 변호사를 이른바 집사 변호사라고 불렀는데 최근 변호사의 수가 급증하면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자 박리담회식으로 고객을 찾는 집사 변호사가 늘고 있다. 한 번 접견하는데 30만 원 받는다. 이거는 그 집사 변호사가 아니라 노예, 노예 변호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담배 사라. 다음은 뭐 사라? 예. 무슨 진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사시 합격하거나 아니면은 로스쿨 합격해가지고는 그 시다바리 하고 다녔어. 시다바리. 좋게 말해서 접대 뭐 집사 변호사라고 하지. 이거는 뭐 꼬붕 변호사, 시다바리 변호사. 뭐 이런 게 되지 않겠어요? 기생 변호사. 범죄자 똥 닦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창우 해설위원입니다. 김창훈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추잡스러워요. 정지혁 평장님이 욕했어요. 그렇죠. 추접스럽게 살지 말아야죠. 그 베테랑에서 나온 대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대사가 뭐였죠? 대사가 잠깐만 어디다 적어놨지? 어디다 적어놨냐 이임병을. 잘 살지는 못해도 쪽팔리게 살지 말자. 제가 죄 짓지 말라고 그랬죠. 그 죄인들 똥 닦아주고 살면 좋아요. 그래서 잘 살지 못하라도 쪽팔리게 살지 말자. 그런 생각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도 유신한테 연락 좀 주세요. 저 고소할 사람 한 100만 명 있으니까요.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풀고 도주한 피의자 6시간 만에 자수. 경찰 문책 우려에 보지 않고 쉬쉬. 지방청 관할서장에게도 안 알려 검찰 송치된 도주죄 적용. 아내 피의자 도주 5년간 75건. 관리 허술.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수갑 풀고 도주한 피의자가 6시간만 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갑을 차고 있다가 나 카라멜 마키아토가 먹고 싶은데 수갑 풀고 나가서 랄랄랄랄라. 그래서 커피 마시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담배 한 대 피고 다방 가가지고 이쁜데 다 일 보고 저 들어왔어요. 외출했어요. 이지라고 자빠졌던 경찰서 안에서 그지라라고 자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책당할까봐 쉬쉬. 저도 똑같은 경우죠. 다음 TV팟에서 분명히 잘못을 했단 말이야. 개인 사업자가 법인에 포함된다는 걸 이용약관에도 없고 고지를 하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후원하기도 열어놓고. 그래서 열심히 방송해서 시청자들한테 후원을 받았는데 정산이 안 된다는 거야. 왜? 내부 방침 때문에. 내부 방침상 개인 사업자 아이디는 법인에 포함된다는 걸. 그랬지. 그럼 이걸 이용약관에 넣습니까? 아니요. 그럼 따로 고지라거나 공지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래놓고 후원 다 열어놓고 나중에 정산할 때 되니까 안 된다. 기다려달라. 예전에 이명박 이랬잖아요. 일본 총리가 독도 얘기 막 하니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언제까지 기다려요? 자, 벌써 1시간이 지나가고 있나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어요. 자, 첼리스트 지진경 교수 숨진 채 발견. 추락사한 듯. 경기 남양주 웅길산에서 첼리스트 지진경 중앙대 음대 교수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남양주의 조안면 웅길산 수중사 인근에서 지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지씨가 맞는 것으로 확인했고 사인 등은 더 조사해봐야 된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위치와 상흔 등을 토대로 지 교수가 약 40m 위의 절벽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 교수는 수년간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러분들 절대로 수면제나
정신과 치료를 우리나라가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음은 자살이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인을 하고 자살로 이렇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도 나오지만 실제로 살해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술을 만취를 시켜가지고 목을 매달리는 거예요. 장갑 끼고. 그럼 자살이야. 등산은 가잖아. 따라가가지고 야호 뒤에서 밀면 자살이야. 우리나라는 그래요. 뭐 이렇게 약 있잖아요. 약 같은 거 수면제가 타고 가방에다가 약물 같은 거 놓아놓고 뭐 나는 슬프다 힘들다 뭐 이런 메시지 좀 남겨놓으면 자살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과학 수사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금도 보세요. 예? 지교수 수년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건 아니 우울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세상에 살면서 기쁜 일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울증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 조금씩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기에 이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감기랑 같아서 치료를 초반에 받으면 낫거든요. 좀 개선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지금 이제 어떤 놈이 옆에서 이거 유신 이거 보험 들어놓고 이거 죽으면 보험료 타야지. 그러니까 최근에 누구예요? 아들이 어떻게 죽였어요? 아들이 아버지 독살하고 여동생 독살하고 자기 아내하고 그 이혼했던 어머니 독살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 자살 판정이 너무 이게 쉽게 국정원 직원도 그랬잖아요. 그 이탈리아에서 해킹 프로그램 그 사람은 책임질 위치에 있질 않아. 그 사람은 몇 달 전에 다른 부서로 가가지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데 갑자기 사망 사건 나기 전에 넘어와가지고 갑자기 차량을 마티즈를 구매를 하고 자기가 삭제할 권한도 없는데 삭제를 했다. 웃기잖아요, 그게. 책임질 위치에 있지도 없는 사람이. 웃기고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대통령 평화적 정권 이양 약속. 수지 여사 미얀마 하원 의원 당선. 군부에 대한 대화 제안. 태인 세인 대통령 축하한다. 평화로운 권력 이양 준수. 야당인 NLD 압승 분위기 속 최종 개표 결과는 지연. 자, 이 미얀마도 이제 그 수지 여사가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참 그래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뭐 앞선다고 하는데 부럽네요. 같은 여성 지도자인데 저는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럽네요. 이 수지 여사가 부럽네요. 우리나라 강수지가 있으니까. 그대 정치 바라보면은 토하고 24시간 토하고 있네. 우울증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건 니들 때문인가 봐. 우리나라에는 이 강수지가 아유 진짜 다른 나라에는 힘들게 사는 나라도 이렇게 우수한 정치인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거기가 독재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독재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죠. 버마는 이제 민주화의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다시 독재화로 되고 있는 정말 슬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지하수 마그잡이 개발, 고갈 오염 우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가로 2천억 원의 예산을 뿌리기로 했다. 금강 백제보에 이어 공주보, 낙동강 상주보 등 4대강보에 저장된 물을 가뭄 지역에 끌어다 쓰겠다는 건데 하지만 이 물길을 뚫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해당 지자체는 지하수 같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근데 이게 뭐냐면 4대강 정비를 할 때 애초에 그걸 다 했어야 될 거예요, 수로를.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실개천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 물길이라는 게 우리 그 인간의 그 혈관처럼 이게 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 안에서 흐르고 있어요. 예, 보일 때도 있고 그게 이렇게 흘러가지고 수분을 공급해 주는데 이명박이 그걸 다 공구리 쳤단 말이죠. 예, 일명 공구리 전문가죠. 시멘트로 그걸 다 공구리 쳐가지고 그 실개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고 6m 깊이로 파가지고 대운하를 준비하려고 시멘트로 다 공구리를 쳤나 보니까 땅을 다 파헤쳐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땅을 어쩌자 우리가 이렇게 파헤치면 어떻게 되죠? 옆에 있는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걸로 채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자른 그 이 생명줄들이 생명의 물줄기들이 다 죽어버려 말라붙어 버렸다는 거. 그거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흘렀던 물들이 물은 또 깊이 그냥 모아놓기만 하니까 썩어버리고. 그러니까 물을 모아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뽑아다가 쓴다고 그러는데 그 뽑아 쓰는데 또 세금 들어가고. 아이고야. 지금 이 순간 히릿 팬님이 다시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팬님. 네. 역시 파세는 팬님과 국회경비대님이 역시 선두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팬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닉네임이 어디 계셨었지? 어디 계셨었지? 어디 갔지? 한참 되셨나 보? 아닌데? 자, 기록이 왜 없지? 많이 참여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팬님 감사합니다. 하늘 주시님 팝콘 3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사랑의 하트 하나 붙어야죠. 아까 추호연님이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가 붙었습니다. 자 아이구야 히히히히히히히 팬님 감사합니다. 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팟에서 정산을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좀 하고 이제 자 그리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취지는 좋은데 아는 사람은 새벽에 아이가 아프거나 누군가 갑자기 다쳐서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지갑이 없다면 당황스러운데 병원에선 수납부터 하라고 한다. 이럴 땐 어떻게 되느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돈이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한 걸 막기 위해서 국가가 대신 돈을 내주고 나중에 갚는 건데 하지만 20년 넘게 운영 중인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왜 그럴까? 아무튼 취지가 좋은 이 대불제도는 그러나 환자들 사이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보험심사평가원이 응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병원의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 측에 알리는데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보면 뭐냐면 이제 이 국가 돈이기 때문에 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안 주려고 그럴 거 아니야. 짜게. 근데 이 환자는 뭐야? 급하지. 호갱이지. 내놔! 안 고쳐져! 이러면은 이제 주라는 대로 주거든. 검사 다 해요. 아니 손가락 요만큼 이제 화상 입어서 왔는데 이거는요 MRI를 찍어봐야 됩니다. 엑스레이 찍고요, MRI 찍고요, 특별 검사 좀 하고요, 뭐 좀 검사하고요. 연병 이런 거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제 이걸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갚는 거니까 꼼꼼하게 따져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병원에서는 이거 달라는 거지. 뭐니 해도 뭐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소비자는 뭐다? 호갱이. 우유값 뭐 폭락했다. 젖소 농민들 뭐 이렇게 뭐 이거 줄이고 있다. 그럼 뭐해? 우리는 우유 먹기 힘든데 비싼데 가격 똑같은데. 아니 웃긴 게 가격은 내려가는데 소비자가는 안 내려가.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올라가면 칼같이 올라가요. 돼지고기값 올라가죠? 그러면 칼같이 식당 다 올려. 안 내려. 이런 계산동 18번지에 사는 인간들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호박값, 애호박값이 오르면 가격을 올려. 근데 떨어지면 안 내려. 지금 밥값 6,000원, 7,000원 그래요. 별로 오지도 않아.
연병 먹다 남은 거 한 반 정도 남은 거 배달을 본다니까요. 도시락 시키면. 근데 7,000원 막 6,500원씩 받아 먹어요. 맛도 졸라게 없어. 내가 이거 먹으면 그거보다 낫지. 연병 아주 그냥 도시락에다 똥을 싸놨나 연병 오자 뻔했나 아주. 하여튼 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거부하면 저 경찰에 신고하세요. 자기가 다치거나 다른 사람이 다쳤는데 지갑이 없을 경우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라는 게 있다는 거. 대불. 예. 개불이 아니에요. 또 가가지고 아이 개불교 개불제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불 개불이 아니라 대불제도니까 그걸 잘 알아주고. 하나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좀 이건 또 왜 나왔어? 요건 아까 얘기했었고 뺑소니범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정말 알리바마에서 무슨 뭐 중국판 그 저기 뭐 블랙 프라이데이를 했는데 뭐 몇 조의 수익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진짜 뭐 많이 삽니다. 저도 중국 진출해야 되겠어요. 중국이 좀 통할 것 같지 않아요? 谢谢待会你吃饭了吗大爷爸爸来啊妈妈来啊大爷꺼져요大发就是第一次他小童把通出去没搞笑다시 혼 없어 방송 안 해 파업도시야 도시 비비 슈퍼도 자고 그래서 중국어로 한번 진출을 하면은 낫지 않을까. 중국에서 뭐 빤스를 팔아도 지금 이렇게 후원 받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중국어를 배워서 한국에서 좀 질 좋은 빤스 좀 갖다가 좀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자,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방심위를 다녀왔는데 상당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많은 지지는 없지만 보이지 않게 또 이렇게 지지해 주신 분들의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역적 도당 별창들을 추방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별창들은 괜찮은데 불법적이고 청소년 유해한 별창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중요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는 대부분 전화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초로 카메라를 들고 제가 갑니다.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유신이 역시 뉴스 커뮤니티구나.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마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정리를 해서 금요일 날 올릴 것 같아요. 부산에는 여러분들이 안 보내주시니까 가고 싶은데 아무도 안 보내주니까. 네,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유신쇼 유신쇼